이제 매크로 지표는 딱 두 개만 보라 했죠. 물가와 고용 지표만 보라 그랬는데, 자, 물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자, CPI와 이 코어 CPI가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금지 인상을 두 번 한다 그랬죠. 이제 이번 달 말에 인상을 한번 할 텐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지표가 계속 빠지면은 올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7월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큰 거죠. 이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지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원화가 최근에 어땠어요? 원화가 강세입니다. 원화가 강세여야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다 지난주에? 그건 반도체 최고였고, 자동차는 완성차라든가 이제 중대형,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만 셌다. 예, 안녕하세요, 심재입니다. 근데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죠? 이번 주까지 좀 내린다 그러고, 여러분들 큰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제 시장이 좀 빠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1월 날 방송할 때, 자, 요 고비만 좀 넘기면 된다 그랬어요. 요 고비만 좀 넘기면 된다 그랬고,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시겠지만은 그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투기적으로 세게 나왔다 그랬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시면은, 자, 2주 전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4만 계약을 4일 동안 때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돌려지는 걸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로 또 샀습니다. 4만 계약을 도로 샀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한 거였고,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선물도 4만 계약을 지난주에 4만 계약을 팔았다가 지난주에는 4만 계약을 도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똔똔이 된 거예요. 똔똔이 된 거고, 현물도 어떻게 돼서 현물도 4주 연속 팔았다 그랬죠. 4주 연속 팔았다가 지난주에는 1조 정도 다시 샀습니다. 현물도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도 사실 4주 연속 매도하고는 보통 도로 샀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가장 컸던 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는 딱 두 개만 보라 했죠. 물가와 고용 지표만 보라 그랬는데, 자, 물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자, CPI와 이 코어 CPI가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CPI가 이제 3%, 전월에 4%였다가 YY로 3%까지 빠졌고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다? 코어 CPI라고 했죠. 코어 근원 CPI. 그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이 근원 물가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티키하다 그러죠. 잘 안 빠져요. 근데 어찌됐든 전월에 5.3%가 나왔었고, 시장의 기대치는 5%였는데 4.8%로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은, 자, 볼게요. 이제 파란색이 헤드라인 CPI가 3%까지 빠졌고요. 이 주황색이 이 코어 CPI라고 그러죠. 근원 CPI가 4.8%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역기조 효과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쭉쭉 빠진다기보다는 좀 옆으로 좀 길 거예요. 근데 이 근원 CPI는 좀 계속적으로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 쉘터라 그러죠. 임대료가 이 후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집값이 빠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후행적으로 이 근원 CPI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연준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이제 금지 인상을 두 번 한다 그랬죠. 근데 일단 7월 달에는 뭐 인상을 하겠죠. 이제 이번 달 말에 인상을 한번 할 텐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지표가 계속 빠지면은 올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7월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5.5%까지 돼요. 근데 코어 CPI가 4.8%. 이 금리보다 이 물가 지표가 급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그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게 발생을 하냐? 자, 채권 금리가 급속히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2년물과 10년물 이걸 보셔야 돼요. 2년물은 단기 금리, 10년물은 장기 금리인데요. 일단 2년물이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연준에서 펌프질해서 5%까지 비슷하게 갔다가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4.8%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이 4%, 전 고점이었죠. 이 4%에서 빠져 3.8%까지 빠졌어요. 즉 금리가 미국이 시중 금리가 내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라 그러죠.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선진국 5개 통화가 있습니다. 자,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같은 요런 것들을 이 달러 그러니까 이 선진국 5개 통화 대비 달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즉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지, 달러가 약화돼야지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지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원화가 최근에 어땠어요? 예, 원화가 거의 1340원까지 갔다가 1260원까지 빠진 거죠. 이게 원화가 강세입니다. 원화가 강세여야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살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전에 그 저점까지 깼죠. 1270원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 달러 인덱스도 요 박스권 하단을 깨고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즉 이렇게 미국의 금리도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즉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CPI가 이랬고요. PPI도 목요일날 발표가 됐죠. PPI는 거의 0.1% 전년 동기 대비 이제는 거의 제자리로 온 거예요.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한다. 즉 뭐다? 이제 이 소비자 물가도 크게 걱정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ADR이라고 했죠. ADR. 자, 지난주 제가 1월 방송할 때 거의 65까지 빠졌어요. 65까지 월요일 날. 이 65라는 숫자는 뭐다? 작년 10월 말에 찍은 숫자입니다. 그때 지수가 뭐 거의 지수 기준으로 뭐 2200 근처까지 제일 안 좋았을 때죠. 즉 뭐다? 이 80 언더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 빨간색이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금요일 날도 보면은 어찌됐든 코스피 79.8이고요. 코스닥 76.4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80 이하입니다. 아직도 과매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있는 현금 다 싹싹 털어서 주식 100% 채우고 돈 없으면은 교체 매매를 하고 다 귀찮으면은 주식 창을 닫고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날 65까지 찍고 금요일 날 지난주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었죠. 그래도 80이다. 그래도 80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반등을 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이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 이거는 향후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 소비자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가 어때요? 전월 또는 예상치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을 했던 게, 야,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세론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 실제로는 어떻다? 자, 고용 지표도 좋고 소비자 심리지도 좋다는 겁니다. 즉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한다. 즉 이제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도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매크로 지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걱정할 건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 실적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지난주에 계속 올랐죠. 나스닥 지수는 뭐 올해 내내 계속 오릅니다. 이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랑 이제 상관계수가 제일 크니까. S&P 500도 계속 올랐어요. 자, 사상 최고가까지가 4,800이었죠. 4,500이니까 10%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되게 세다는 거예요. 물론 뭐 M7이라 그래서 이제 상위 7개 종목, 빅테크 7개 종목만 오르는 측면은 좀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러셀 2000이라고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이 박스권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뚫어주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고, 항생지수가 안 좋다 그랬죠. 항생지수가 중국 경기 때문에 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지난 저점을 안 깨고 일단 반등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도 이제 미국 쪽이랑 조금 싸움을 좀 이렇게 후퇴를 한다든가, 또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죠. 알리바바 대표적으로 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를 좀 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도 어찌됐든 안 좋긴 하지만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 일단 환율은 뭐 제일 크다 그랬죠. 환율이 빠져야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뭐 차트도 좀 보면은, 자, 코스피예요. 자, 월요일날 저점 찍고 계속 올랐는데, 자, 주봉을 봤을 때 이 빨간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을 깨냐 안 깨냐, 이제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20주선을 안 깨고 다시 양봉이 좀 났고, 다 보시면은 자, 4주 연속 하락, 4주 연속 하락, 4주 연속 하락, 5주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저점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염려라든가, 자, 미국의 이제 거시경제 지표, 뭐 금리,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냅두고 종목에만 좀 신경을 쓰자고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일정을 잠깐 볼게요. 일정을 보시면은, 자, 내일은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지표들이, 이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 GDP 증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겁니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빠질 건지, 아니면은 자,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한 경기 부양의 기대가 커져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공모 청약이 이제 세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자, 공모주들 경쟁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물론 몇 주 못 봤죠. 이제 이 경쟁률이 센 종목들은 최소한 좀 받으시고, 대신에 첫날 이제 400%까지 오릅니다. 자, 첫날 사면은 망해요. 특히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 첫날 거의 300% 시초까지 시작을 했었죠. 무조건 팔아야죠. 거기서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 봐보고, 그 다음에 또 CB 전환이 10%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시외로도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모주들은 될 수 있으면은 첫날 시초까지 좀 팔고,
어, 상장을 해서 뭐 300%, 400% 오르는데 거기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자, 화요일 날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포스코 DX랑 하이마트인데 포스코 DX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죠.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그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하고도 향후 계획이라든가 주가 상승 향후의 주가 향방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수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센서뷰와 이제 목요일 날 와이랩 상장을 합니다. 하여튼 300% 400% 오르면은 뭐 어찌됐든 뭐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쪽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죠. 테슬라 이건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에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ASML 이 네덜란드의 EUV 장비 업체죠. 이거는 어찌됐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향후 다음 분기는 어떻다 가이던스가 중요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반도체, 넷플릭스, 알코아는 이제 알루미늄 되겠죠. 이런 것들. 목요일에 이제 와이랩 네이버 웹툰 관련된 기업이죠. 이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 TSMC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 HBM, 뭐 후공정, 파운드리 이 관련 우리나라 업체들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이 TSMC랑도 연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날 TSMC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라든가 또는 HBM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뭐 ASML이라든가 TSMC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주도 상당히 좋잖아요.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미국이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옵션 만기일에는 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든 오르든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옵션 만기라서 그랬다. 하이브 뉴지스 컴백을 하고요. 이 하반기 때 이제 뭐 하이브라든가 뭐 JYP라든가 뭐 SM이라든가 뭐 YG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은 이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을 뭐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지난주에 기관들이 뭘 많이 샀냐. 자, 이게 위클리고 이제 수익률, 주간 수익률이고 기관의 시가총액 대비 이 순매수 비율입니다. 자, 여기서 뭐에 대한 힌트를 얻으라 그랬죠? 주도주가 뭐다라는 힌트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답이 뻔해요. 공통되는 업종이 제일 많이 나온 건 뭐 뻔하죠. 한번 적어보세요. 공통 업종이 제일 많이 보이는 업종과 테마가 뭐냐?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HBM 관련 또 후공정 관련 또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말고 보이는 업종과 테마가 뭐가 있냐? 자, 여기서 재건주가 없는데요. 2차 전지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자동차 부품은 이 우신 시스템이 이 자동차 관련이고요. 그렇죠? 조선기자재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은 반도체죠. 반도체 1순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조선,
조선주도 많이 올랐고 이 조선기자재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한국카본이라든가 STX 중공업, 그죠?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피팅주들 뭐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 그다음 하이로코리아, 그다음 본행제, 동성하인텍 이런 식으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들이 또 셌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사실 공통점이 안 보이는데 지난주에 또 어땠냐? 자, 우리가 그 직전까지는 이 자동차 이 중소형 부품주들이 셌는데 지난주에 뭐가 셌다? 완성차와 그다음 중대형 부품주들, 모비스라든가 위아라든가 또는 뭐 현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자동차 쪽도 셌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그것도 좀 셌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 전지는 에코프로만 올랐어요 사실. 에코프로와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DX 뭐 저쪽 어찌됐든 간에 자 요런 것들이 셌습니다. 그러면은 요 종목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관련주가 뭐 있어요? STI,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제너셈, 가온칩스, 제우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산 테스나, 그 다음에 엑시콘, 미코, JT, 아비코전자, AD테크 다 반도체고요. 자 HBM 관련주 뭐 있어요? STI,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제너셈. 이 제너셈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만 1,000억대인데 뭐 제2의 한미 반도체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그건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제너셈도 한미 반도체과라 종목이 될 거고, 그다 보시면은 이 가온 칩스, 오픈 엣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초에는 우리가 이제 AI 테마 관련주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뭘로 오르냐면은 이 파운드리. 자 삼성의 이 파운드리를 키우기 때문에 뭐다? IP 관련 디자인 하우스로 최근에 다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 재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죠. 그 다음에 엑시콘도 테스트고, 미코도 이 간접적으로 또 HBM 쪽으로 연결을 좀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이거는 DDR5 관련, 그 다음에 AD테크도 우리 그 팹리스 업체로 파운드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BHI는 이제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들이 얘는 좀 많이 올랐는데, 자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자 목요일까지 우리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도 자 이 원전이라든가 방산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자 대통령 순방 전에는 오르고 순방하고 나면은 또 빠집니다. 이 재료 노출이라고 또 다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요런 그 매매 패턴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전이라든가 방산주는 어떻다? 대통령 가기 전에 오르고 가고 나서는 두들겨 패더라. 뭐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 다음에 이 우양이라는 거는 이 핫도그 만드는 업체인데 뭐 어찌됐든 뭐 미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OCI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오르냐? 자 OCI와 OCI 홀딩스로 우리가 분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자 OCI 주가가 올라야 OCI 홀딩스 지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서로 주식 교환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OCI 홀딩스는 이제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넘겼는데 이 OCI는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랑 또 엮여서 이렇게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JLK는 의료용 AI라 그랬죠. 의료용 AI. 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자, 6월 말에 자, 19,000원에서 14,0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30%가 후다닥 빠집니다. 근데 자, 제가 이제 강조를 할 건데 이 신고가 종목은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여기까지 보면은 빠졌어. 자, 고점 대비 30%가 빠졌기 때문에 난 쫄아서 팔래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신고가 종목은 자, 외봉 하락은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요걸 뚫으면은 더 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자, 이걸 뚫으니까 더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의료용 AI 또 뭐 있어요? 루닛.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자, 여기서 2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일단 준다. 그 다음에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자, 제약바이오 쪽도 AI를 의료용 AI를 엮인다는 거고, 루닛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0% 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 보유자분들은 좀 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뷰노 의료용 AI 이 3개 세트예요. 즉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지만은 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여기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면 여기서 파는 거지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세 종목 다 밸류에이션 너무너무 비쌉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이 제약바이오 쪽도 AI를 이 세 종목으로 연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카본, 뭐 STX 중공업 다 이 조선기자재 쪽이죠. 이 조선기자재 쪽 좋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다 지난주에? 무조건 반도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조선 쪽도 셌고 기자재 쪽도 셌고, 자동차는 완성차라든가 이제 중대형,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또 3사 합병에 대한 뭐 뉴스가 또 나와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거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만 셌다. LNF 같은 경우 그냥 주가 좀 빠지죠.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됐든 시장에선 LNF, 에코프로 대장만 남는다는 겁니다. 대장만. 그래서 제가 자, 2차 전지도 뭐 여러분들이 사실 에코프로 말고는 뭐 금양은 사실 예외적으로 보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 말고는 다 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대장을 해야지 주변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